이렇게. Even if it's just about the little things in everyday life, and I'm here for that daily practice, no matter how big. Living abroad makes me think a lot. I am thinking about what kind of life I want. I lived in Korea for a long time, and now I've been living in Vietnam last year. And maybe it's because I'm Korean, but I think Korea is the #1 place to live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1 reason is the delivery services, not just food delivery, but also the poster and package delivery services. And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이거 사온 건데 세트 같죠? 이렇게 만든 거. Really strong academic motivation. I never figured out why. I think there's multiple reasons. I think all time is that book. And in the show, there's a character named Yagami Naito, and he also turns out to be handsome, attractive, and most importantly, 오늘은 새롭게 구매한 책과 최근에 읽은 책, 그리고 저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구매한 책 4권은 이렇게 4권이고 예스24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스토너, 두 번째는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 번째는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네 번째는 모순, 이렇게 4권을 선택했어요. 이 스토너랑 모순은 인생책으로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이 책도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책은 남편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총 4권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1월에 스토너를 가장 먼저 읽었고, 이렇게 3권은 읽고도 좋으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3권은 이렇게 스토너, 레버리지, 역행자, 이 3권의 책과 함께 독서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나머지 2권도 챙겨왔습니다. 우선 간단히 책 소개를 해보자면, 스토너는 이 윌리엄 스토너의 삶 전체를 그린 소설이에요. 위대하거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이 평범하고 좀 진솔한 스토너의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잔잔하게 울림이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작은 힘으로 큰 결과를 내는 지렛대 효과를 삶과 일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뭔가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고서는 열심히만 하지 말고 구조를 좀 잘 활용하라는 전략서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2022년에 처음 읽었고 이번 달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재밌게 읽은 자기계발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행자예요. 이 역행자는 다음 시리즈도 하나 나왔고 최근에 이 자청님께서 또 신권을 내셨더라고요. 첫 번째 버전의 역행자만 읽었었고, 책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작은 실행과 꾸준한 변화로 자신만의 길을 찾자는 메시지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리고 실천 중심의 조언이 담긴 책이에요. 이번에 책 읽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이 떠올라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요약하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만 챙기기입니다. 사실 책을 읽고 나면 요약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박이나 피로로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책을 요약 정리는 하지 않고 기록을 하더라도 인상 깊은 부분만 일부만 기록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레버리지를 읽으면서도 이런 포스트잇 3장에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에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만 챙기자는 마음으로 읽는 편인데요. 왜 그 문장이 내 마음에 남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읽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기억에는 많이 남겠지만 단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그 책은 충분히 삶에 남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소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읽을 때 현실에서 서서히 책 속으로 들어가는 그 뭔가 간질간질한 몰입의 순간, 그리고 책을 통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경험, 그리고 책을 덮은 뒤에도 잔상처럼 남는 여운이 참 좋더라고요. 꼭 기록을 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그 간접 경험이 쌓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독서 생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토너라는 책에서 제가 꼽은 단 한 문장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문장이었어요.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생각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문장들이 가장 여운이 많이 남았던 문장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기대했나? 내가 이 오랜 세월 끝에 발견한 거는 뭐였는가? 이 스토너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이 문장들이 가장 여운에 많이 남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가지고 이 책을 마무리하더라도 충분히 이 책에 대한 여운이 마음속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완벽하게 읽으려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취하기입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하려고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든 책을 꼭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않는 편입니다.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그 안에서 충분히 얻어가는 게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저자의 모든 생각에 공감할 필요는 없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때도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인이고 당장 사업할 계획이 없는데 사업이 정답이라고 권유한 책을 만났다면 책을 평가하거나 직장인인 나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두 권의 책도 추천 도서이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행자의 경우도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충분히 여기서 제가 취하고 싶은 부분만 가지고 와서 제 삶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와 밑줄을 그으면서 좀 능동적으로 독서하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몇 년 전부터 책을 읽을 때 연필로 표시하며 읽기 시작했어요. 빌린 책을 읽을 때는 포스트잇이나 다른 곳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느낀 변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독서에서 능동적 독서로 바뀝니다. 메모를 하며 읽다 보면 정보를 소비하는 느낌보다는 나 자신과 또는 저자와 소통하며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책이 일방적인 매체라기보다는 내가 질문하고 반응하고 때로는 반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 문장은 공감되는데 지금 내 상황 때문일까?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과는 조금 다른데? 이런 식으로 책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느낌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억에 훨씬 오래 남아요. 메모는 생각을 빨리 잊지 않게 도와주는데 조금 더 길게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제 생각을 함께 적어두면 그 내용이 금방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메모를 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다 하고 표시해보는 느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효율적인 인풋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책을 펼쳤을 때 밑줄 친 부분이 그때 적어둔 메모가 의외로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남긴 편지의 흔적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 문장이 그땐 이렇게 와닿았구나.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제독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입니다. 좋았던 책은 시간을 두고 다시 읽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이 쌓이면 다시 읽을 책은 보관하고 다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책은 당근을 하거나 나눔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읽은 책 리스트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다시 읽었던 책입니다. 1월에 읽은 책 3권 중에서도 2권을 제독한 책입니다. 제독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은 변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제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나이나 경험,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달라진 상태에서 같은 문장을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학생일 때, 회사원일 때, 그리고 지금 타지에서 읽을 때의 느낌이 모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은 기준이 바뀝니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포커스를 더 맞췄다면 다시 읽을 때는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책을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독을 할 때는 이미 아는 내용인데 이런 마음보다는 이 생각이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의 나도 이 내용에 여전히 동의하는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독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처음 읽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제독 루틴은 첫 번째 읽을 때는 편안하게 흐름 위주로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에만 가볍게 밑줄을 긋고요. 제독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문장에만 메모를 남깁니다. 왜 이 문장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나와 달라진 점을 천천히 알아차려보는 식으로요. 몇 년 전 회사원일 때 처음 읽었던 이 레버리지 책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을 이런 작은 인덱스로 표시를 했었고 요번에 다시 읽을 때는 요 컬러로 된 인덱스를 새롭게 붙였는데 생각보다 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기가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제가 더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좀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관점, 레버리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 읽었을 때는 감정관리?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일 때는 이 시간당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되게 더 몰입을 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삶의 관리를 잘 하려면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부분을 저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시간 관리가 삶의 관리라면 삶의 관리는 감정의 관리이다. 예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압도감이라는 부분이 되게 기억하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압도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따로 적어 놓았어요. 이 레버리지 책에서 말하는 압도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총 5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여라. 나의 선택이지만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회복하고 해결 가능하다는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압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것은 거부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라. 결국 나의 비전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선순위, 소득 창출의 순위를 지키며 목록을 작성하고 가능한 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결과 영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번째는 가장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해라.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다음 일로 이동하지 마라. 방해 요소와 나를 분리해라. 제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요즘에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가장 중요한 작업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다음 일로 이동하지 않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독서법은 이해했다가 아니라 해봤다로 끝나는 실천 중심의 독서 방법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만 남기지 않고 내 일상에 작게라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특히 자기계발서나 학습 성격이 강한 책일수록 이 방식이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오늘 지금 부담 없이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큰 돈이 들거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고 가능하면 오늘 안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부분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도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실행했을 때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지 상상해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책을 덮기 전에 단 한 가지라도 뽑아먹자는 마음으로 요즘 읽는 책에서 하나만 골라서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 실행으로 옮겼던 부분이랑 예전에 제가 역행자를 읽으면서 실행으로 옮겼던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레버리지를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파레토의 법칙이었어요. 파레토의 법칙은 20%의 시간만 활용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라. 냉철한 마음으로 시간 낭비하는 낮은 가치의 일을 버리고 최대 효율을 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활동하는 시간의 20%를 배우면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경제 공부를 위해서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노트를 경제 공부하는 노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레버리지 책을 읽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렇게 월간 페이지에는 매매 일지, 이 메모 부분에는 투자 관련해서 해야 할 것, 그리고 이 데일리 부분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매일 읽는 뉴스레터의 일부를 적는다거나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이나 제가 유튜브나 다른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얻는 정보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저의 수익 현황? 그런 것들을 써서 뭔가 더 회고하고 어떻게 이 실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페이지도 만들었고 이 부분에는 그 일반 비전보드가 아니라 과정을 담은 과정 비전보드예요. 그래서 이 결과적인 모습 말고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실행 비전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레버리지의 책을 읽고 최대치로 이제 활용을 한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열심히 써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 역행자 책은 이번에 가지고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실천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유튜브를 지속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역행자 책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메타인지나 독서, 그리고 실행, 그리고 속해 있는 그룹 그런 거에 대한 강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메타인지가 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데 메타인지를 잘 하려면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나의 정체성을 가두지 않고 마인드를 다시 리셋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는 갓생 브이로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하겠다 선언을 한 후에 갓생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갓생을 정말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갓생 브이로그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갓생을 살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저만의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 더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그런 저의 정체성을 바꾸고 갓생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책 읽기랑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20권 읽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더 경제 관련된 서적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여기서 소속된 집단을 바꿔보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 서적을 같이 읽는 스터디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룹에서 읽는 독서가 정말 그 책을 완벽히 소화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발을 담그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더 관심 있게 평소에 찾아보게 되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공부법도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길은 옳은 방법으로 오래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1번이 이 정체성 변화, 그리고 2번이 20권의 법칙,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이고 세 번째는 유튜브 시청, 하루에 3개 이상 필기를 하면서 보고 블로그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블로그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생각을 적어보아라. 그래서 이것도 블로그에 적어놨습니다. 잠자기 전에 딱 10분간 타이머를 켜고 오늘 했던 생각 중 하나를 글로 정리해보아라. 그래서 이 당시에 글쓰기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글쓰기 스터디 같은 글쓰기 모임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10분 글쓰기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저의 정체성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정체성을 바꾸거나 최초의 실행이 중요하다. 이런 다양한 자기계발서 책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했더니 잘 됐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맞는 부분,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실행으로 옮겨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한 가지를 실행해보며 이해했다가 아니라 해봤다로 끝내는 실천 중심의 독서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독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작게라도 적용을 하면서 즐기는 즐거운 독서 생활 보내시길 바랄게요. 끝! 저는